자, 송순의 면왕정가 보겠습니다. 면왕정에서 부르는 노래, 면왕정이라는 정자가 있고요. 그 정자에서 부르는 노래를 면왕정가라고 이름 지은 거고요. 갈래는 가사입니다. 가사이기 때문에 사음보 연속체가 나타나게 된다.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다른 특징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무등산 한 줄기 산의 동쪽으로 뻗어 있어. 자, 무등산은 전라도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제월봉인데 이 제월봉이 무등산이랑 연결이 되어 있나 봐요. 그 무등산의 어떤 줄기를 타고 이제 여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제월봉이다. 원래 여러분 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다 아시죠? 산맥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무변대야에 끝없이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 생각하느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그냥 읽어도 알 것 같은 단어에는 뜻을 안 써놨어요. 혹시라도 제가 뜻을 안 써놨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단어의 해석을 꼭 써두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시험 볼 거예요. 아시겠죠? 해석을 모조리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이거 못 외우면 시험 못 봐요. 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무변대에 끝없이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하느라 무슨 생각을 하느라. 일곱 굽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산 봉우리가 일곱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머 움쳐 한 곳에 움츠려 무득무득 늘어서 있는 듯. 무득무득은 우뚝 우뚝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의태어입니다. 모양을 흉내낸 말이죠. 의태어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아셔야 돼요. 모양을 흉내낸 말. 자, 그 일곱 굽이 중에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얹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유예요. 요게 이 가운데 굽이의 모양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굽이의 모양이 마치 어떻다는 거예요? 구멍에 들어있는 늙은 용이 잠에서 갓 깨어서 머리를 살짝 얹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 이런 얘기. 마치 무슨 용을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썼네요. 어쨌든 그래서 가운데 굽이의 모양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거. 그 다음 너럭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소나무 대나무죠.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정자는 이게 바로 면왕정이에요. 그러니까 면왕정이 어디에 있어요? 제월봉, 그 일곱 굽이의 가운데 굽이, 거기 위에 이제 너럭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 가운데에 그걸 해치고 정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구름 탄 청아기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날의 날개입니다. 날개를 펼친 듯하다. 뭐가요? 이게 지금 뭐의 모습을 표현한 거냐? 면왕정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왕정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구름 탄 청아기 천리를 가야지 이러면서 두 날개를 펼친 것처럼 생겼다. 그 다음 보시면 옥천산 용천산 흘러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판에 오롤이 펴진 듯이 넓고 깊고 푸르고 희다. 자, 여러분 이게 원래 직역을 하면 넓고 깊노라 푸르거든 희지나 말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원래 해석은 그거거든요. 푸르거든 희지나 말지. 이 말은 푸르고 희다는 얘기예요. 예, 푸르고 희다. 그 말을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잘생겼으면 공부나 잘하지 말든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하니까 이런 말을 듣는 거죠. 그죠? 그 얘기야. 푸르거든 희지나 말지. 이 말은 푸르고 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넓고 깊고 푸르고 희다예요. 근데 뭐가 넓고 깊고 푸르고 희다는 거냐면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요. 그러니까 옥천산과 용천산이 내린 물이 정자 앞에 넓은 들에 오롤이 퍼져 있는데 그게 넓고 깊고 푸르고 희다. 그래서 그게 쌍용이 뒤트는 것 같고 긴 날개를 펼친 것 같다. 이거 날개예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을 비유하고 있는 거야. 써놨죠? 네. 그 다음 보시면 어디로 가느라 무슨 일이 바빠서 물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막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무슨 일이 바빠서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그러니까 쉬지 않고 흐른다 이거죠. 도대체 어디로 가길래? 물 따라 펼쳐진 모래밭은 해석, 무조건 해석 다 외우셔야 된다. 눈처럼 펴졌다. 여러분 눈, 스노우요. 눈. 그러니까 모래가 여러분 이 모래밭의 모래가요. 햇빛을 받으면 하얗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눈처럼 하얗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들이 많아요. 네, 고전 시가에. 이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른 시에도 나온다. 물 따라 펼쳐진 모래밭은 눈처럼 펴져 있다. 하얗다는 얘기예요.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말하느라. 그러니까 나한테 뭘 말을 하려고, 뭔 말을 하려고 저렇게 기러기가 왔다 갔다 하나? 뭐 그런 얘기죠. 앉으락 나리락, 앉았다가 날았다가, 모드락 흐트락,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그러니까 기러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앉았다, 날아갔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 다음 노화는 이제 길에 핀 꽃이에요. 길에 핀 꽃을 사이에 두고 우러곰 존인한고 울면서 쫓아오는가. 나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물이구나. 네, 울면서 쫓아간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데 기러기가 그 물을 울면서 쫓아간다. 이런 의미죠.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그러니까 이제 넓은 길이 있고 저쪽 바깥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써놨는데 여기 면항정에서 바라본 경관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면항정에서 이제 내려다 보니까 이런 물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뭐 기러기도 있고 모래밭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요 이제 멀리 보는 거죠. 저 바깥쪽에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이게 뭐냐면 산이, 자 이제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산이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하늘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걸 보니까 산들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죠. 마치 병풍을 둘러놓은 것처럼 산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돼요? 내가 여기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한 거예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마치 산이 이렇게 삥 둘러져 있고 꽂아놓은 것 같다.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이건 산을, 여기죠? 산을 둘러 꽂아놓은 병풍에 비유하고 있다.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높은 듯 낮은 듯, 높은 것도 같고 낮은 것도 같고, 긋는 듯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닛는 듯 이어진 것 같기도 하다. 뭐가요? 그 산이요. 이 산들, 이렇게 있는 산들이 이래 보인다는 거예요. 숨거니 보이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산들이, 어떤 산들은 이제 숨어 있어. 다른 산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가거니 머물거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산이, 여러분 산맥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마치 이 산이 어디론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에요. 가거니 머물거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머무는 것 같기도 하다.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츠러운,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양하야. 이름난양,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잘난 척하는 거. 자기가 이름이 난 척,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진 척,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을 한다는 얘기. 잘난 척을 하니까, 내가 아니라, 죄송해요, 내가 아니라 산이요. 산이, 그 봉우리가 이렇게 봉우리가 막 이렇게 쭉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되게 높이 솟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뭐 숨고 가고 뭐 어쩌고 이런 가운데 잘난 척을 해.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아 우뚝하게 서 있는 것이. 자, 그것들이 뭐가 있냐면 추월산, 용귀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늘어서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높은 듯 낮은 듯 이렇게 쭉 둘러져 있는 이 산들 있죠? 이 산들의 이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추월산, 용기산, 봉선. 이 이름들. 걔네가 허공에 늘어서 있다. 원근 창해에, 원근은 멀원자에 가까울 근자, 멀고 가까운. 창에는, 이게 창은 하늘이고요. 애자는 절벽이에요. 그래서 멀고 가까운 하늘 절벽에, 이게 하늘에 이런 뜻이고, 머문 것이 많기도 많다. 그러니까 그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가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하늘 밑에 산들이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 절벽이고 그 밑에 산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다. 머문 것이 많기도 많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산 얘기예요. 산 얘기. 그걸 이렇게 길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 위에는 물 얘기, 그 밑에는 산 얘기. 그래서 이거 합치면 면왕정에서 바라본 경관을 표현하는 것이다. 됐죠?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해서 그 다음 봅시다.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없다. 인간은 인간 세상, 속세죠.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이 없다는 건요, 바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바쁘다. 겨를이 없다. 바쁘다. 이것도 보려 하고. 왜 바쁘냐?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즐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려고 하고 저건 들으려고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하고. 밤은 언제 죽고, 밤 먹는 거,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났고 시비는 누가 다듬며 진 꽃은 누가 쓸 것인가.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제 뭐 청소하고 집안을 뭐 이렇게 좀 혼자 사는 집을 이렇게 쓸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니까 혼자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났고 시비는 누가 닫고 진꽃은 언제 쓸 것이냐. 그래서 바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바쁘다. 뭐 이런 말이에요. 내 몸이 결을 없다. 여긴 됐고,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됐고요. 됐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됐고, 됐고죠. 여기도 됐고, 아침이 나쁘거니 낮이라 싫겠느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남겠느냐? 이것도 됐고, 그 다음에 서리법도 돼요. 뭐 유여하랴? 서리. 슬프겠느냐? 서리. 싫겠느냐? 서리. 자, 이게 아침이 바쁘니 시간이 없으니 낮이라고 해서 싫겠느냐. 그러니까 낮에 자연 친화하는 게 싫겠니? 뭐 이런 말이에요.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 낮에라도 즐겨야지, 자연 친화해야지, 이런 말이고, 오늘이 부족하니, 시간이 부족하니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느냐. 내일도 바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연을 즐기느라 바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벌로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겠느냐? 서리법이에요. 길이나 전하겠느냐? 그럼 이 길을 전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여기 써놨어요. 길을 전한다. 이곳이 아름답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을 뜻하는데, 이게 보통 속세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세의 사람들이 이 자연 속에 아직 와보지 않았으니 이 자연 속에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속세의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이게 길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쉴 사이도 없는데, 나 엄청 바쁜데 지금 나 혼자 자연 즐기기도 바쁜데 길이나 전하고 있게 됐어 내가? 이렇게 바쁜데? 이런 말이야. 나 혼자 이곳에서 즐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에게 알릴 시간이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청려장이 다 무디어 가는구나. 여러분 이 청려장은 지팡이고요. 이 장자가 지팡이 장자인데, 청려장이 무뎌간다는 건 지팡이를 짚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지팡이가 닳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청려장이 무디어 가는구나고, 그러니까 이건 세월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여기저기를 이제 즐기면서, 자연을 즐기면서 돌아다닌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술이 익어가니 벗이라고 없겠느냐, 서리법이고, 여러분 술이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술이 나오면 풍류라 그랬죠. 풍류. 술이 익어가니 벗이 없겠느냐, 벗이 있단 얘기예요. 벗이 어디 있어? 자연 속에 있는데. 불내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자, 부르고 타고 켜고 흔들고, 이런 뜻인데, 이건 악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부르는 건 노래를 부르는 거고, 타고 악기, 켜고 현악기를 우리가 켠다고 하죠. 타는 거는 이제 뭐 거문고나 이런 건 탄다고 합니다. 물론 걔네도 현악기긴 한데 아무튼 걔네는 탄다고 하죠. 타고 켜고 흔들고, 흔드는 건 뭐 탬버린인가? 뭐 아무튼 악기 같은 걸 흔드는 거예요. 온갖 소리로 흥취를 배하거니 도두거니, 그러니까 풍류를 즐기고 있다는 얘기죠. 근심이 있으며 시름이 있겠느냐? 근심과 시름이 없다는 얘기죠. 됐고, 서리. 이 표현법들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안 쓴 거고, 여러분은 다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읽어서 모른다면 무조건 다 써두세요.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있겠느냐? 됐고, 서리죠.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몸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다. 몸을 굽혔다가 몸을 뒤로 젖혔다가, 뭐 춤을 추는 거죠, 이제 흥겹게. 그 다음에 을프락, 시를 읊었다가, 파람하락, 휘파람을 불었다가, 노예로 마음껏 놀거니, 또는 뭐 마음 놓고 놀거니. 됐죠? 신나게 놀고 있어요. 지금 술 마시고 놀고 있다. 풍류를 즐기고 있다. 그 다음 보시면 희왕을 몰알러니, 희왕을 몰랐는데, 여러분 희왕은 황제 이름인데, 중국 황제 이름인데, 이 희왕이 다스렸던 시대가 태평성대. 그래서 희왕 이러면 태평성대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태평성대가 어땠는지 몰랐는데 지금이 그때로구나.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태평성대구나, 이런 얘기예요. 신선이 어떻던지, 그러니까 신선이 어떤지 내가 몰랐는데 이 몸이야 기로구나. 지금 내가 신선이로구나, 이런 뜻이에요. 되셨죠? 태평성대를 몰랐는데 지금이 그때로구나. 신선이 어땠는지 몰랐는데 이 몸이 신선이로구나. 강산풍어를 거느리고 내백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에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요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자, 일단 강산풍어를 거느리고 내백년을 다 누린다는 건 자연 속에서 내 천수, 하늘이 정한 내 목숨, 수명을 다 살면, 이런 얘기죠. 악양루, 이게 누각 이름이죠. 뭐 무슨 누 할 때 누각 이름. 이태백은 중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악양루상의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호탕정회야 여기에서 더하겠는가. 그러니까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풍류를 즐기는 시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해도 지금 나보다 더 풍류를 즐기기는 어려울걸,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더하겠느냐? 더하지 못한다. 지금 내가 즐기는 흥취가 이태백의 흥취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뒤지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죠? 자기가 즐기는 흥취가 지금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 이태백이 와도 이보다 더 큰 흥취를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이 몸이 이러함도 역도 역자고요. 군, 임금 군자, 은은 은희의 은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이러함도, 여기서 이러함도가 뭐예요? 흥취를 느끼고 자연 친화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또한 임금의 은혜로다. 제가 밑에다가 강호가도로서의 특징이 드러난다라고 써놨는데, 뭐 이건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자연 친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강호가도, 강호한정. 뭐 별거 아니고 임금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거나 임금을 예찬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그러면 강호가도라고 하고, 그게 없으면 강호한정이라 그래요. 뭐 말은 모르셔도 되고 그냥 임금 칭찬, 임금 예찬이 들어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설명한 거 해석
전부 다 싸그리 외우시면 됩니다. 면왕정가는 그게 다예요. 아시겠죠? 네. 해석 시험 봅니다.